자, 이번 수해 때문에 윤석열이 신림동 뭐 거기 가서 이제 그것 때문에 뒷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하고 소방 관계자가 대화를 합니다. 이 JTBC 보도인데 이거를 좀 면밀하게 보도를 하니까 재밌다는 것보다 귀함하겠더라고요. 아, 주무시다 그랬구나.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는 이 보도가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고, 윤석열이 거기 가서 비하인드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빗물 묻을까봐 바지 걷고 난리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덜발 영상 보시면요, 윤석열이 지하 그 반지하 쪽으로 내려가다가 물이 잠깐 묻었나봐. 아, 뜨거워 올라와. 정봉주 의원이 그랬잖아요. 비 맞으면서 그걸 도와도 모자랄 판에. 아무튼 그런데 그 비하인드 컷인데 윤석열이 그때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고가 난 게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에요 사고가 일어난 게. 그러니까 그때 답이 소방 관계자가 그때 20쯤에 아, 주무시다 그랬구나. 이 이야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소방 관계자가 거짓말하는 거지 윤석열한테. 근데 또 윤석열은 여기다가 자다가 그랬다고 자기가 이제 확정 지어버리는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총체적인 난맥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여기를 가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미리 브리핑을 해줘요. 그래서 대통령이 상황을 알고 간다고. 근데 소방 관계자도 윤석열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밤 8시 30분쯤에 물이 찼고요. 112 신고는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8시 40분쯤에 했어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근데 119가 도착한 건 9시 25분경이에요. 8시 30분쯤에 물이 차고 신고가 8시 40분쯤이고 9시 25분경인데 10시쯤 어땠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창문을 뜯기 시작한 건 신고가 접수된 후 2시간 반 후예요. 일단 구조대가 오긴 왔는데 장비가 없었어. 그래서 장비를 또 가지고 와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뜯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제 그 상황에서는 물을 빼고 현장 확인했을 때는 이미 3명 모두 숨진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뭐 경찰이나 소방관 쪽에서는 뭐 워낙에 신고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다가 좀 뒤늦게 도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국가가 없었던 것이고,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주무시다가 그랬단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고 있고, 자다 그랬으면은 이게 무슨 가스 중독된 것도 아니고 물이 차는데 자다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않고 갔다라면, 또 보고를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아까 그 한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저곳에 왜 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곳에 갔을 때에는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이곳에 가서 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휘 체계,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A부터 B, C, D까지 전부 이건 무슨 동네 아저씨가 그곳을 들여다봐도 하지 않을 행동을 보여줬거든요. 1번 위기 관리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까 푸나님 말씀대로 저는 어제 사진 보면서 비서실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이지? 이 모든 사건들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대통령이 해야 될 말씀까지 다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상 그런 거 줘도 읽지 않는 것일까? 지금 두 가지 다인 것 같기도 한데 큰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자체로 와서 호기심에 뭔가를 물어보는 관계가 되면 안 되고요. 이미 모든 게 다 인식이 된 상태에서 요거는 대통령이 왔을 때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해결책을 내놓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국민들 위로하고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런 반지하가 있구나 싶은 걸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장면을 홍보 자료로 쓰는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주 윤석열 씨가 끊임없이 아주 소스를 주는구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11시에서 12시 다 됐을 때 첫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혹은 얼굴이 빨개서 못 나타난 게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도 수해 때 뭐 어쩌고 마무리한 데 현장을 갔다 갔던 지금 계속 그거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탓? 전 정권 때는 어땠냐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서 NSC 같은 걸 소집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을 밤새워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라는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약간 논점을 흐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수해 마무리 후에 현장에 갔다. 뭔 개소리입니까? 현장에 안 갔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전화로 지시했다는 거에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강원 산불 때 새벽 0시 20분에 대통령이 NSC를 주재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관계자들이 안보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계속 지시를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때 새벽 1시 20분에 NSC를 주재를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고 윤석열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물을 퍼 나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서 뭐 산불 났을 때 불을 끄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각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은 어떤 얘기냐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혹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기에 대해서 총책임자 대통령이 나서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전두지휘를 하는 것인데 윤석열은 집구석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전화로 오늘 그 총리가 말하는 게 더 웃겼어요. 집에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무슨 영화처럼 버튼 누르면 책장이 변화가지고 화면 나옵니까? 집에서 모든 걸 다 돼 있게끔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보여주든가. 제가 바빠도 잠깐 일화 한번 소개해도 될까요? 그래, 제가 그래.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2018년 말이었는데 19년 초인지 한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근데 제 일화인데 저는 이 상황하고 너무 맞물려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때 청와대 저는 이제 관람팀장으로 101단, 경비단, 그리고 우리 청와대 내부 시설팀 이렇게 다 같이 조율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 상춘제 근처에 눈이 쌓여서 이 트랙을 돌면 관람객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생기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눈을 그 누구도 치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 다 뛰어다니면서 이 눈을 치워야지 지금 발생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조율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 눈을 치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전 그때 이게 얼마나 이 팀장이라고 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누군가 치워야 되는데 왜 안 하지라고 투정만 하고 있었으면 절대 그 일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 공무원이든 뭐든 평소에 루틴한 일만 계속 하던 사람들은 지휘 체계에 어떤 이 지시 맞아요. 대응을 발표를 하느냐 그 방법들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누가 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은 걸 누가 질타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산불 났을 때도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500여 대 소방차가 다 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지휘자가 책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것인데 윤석열은 그런 걸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윤석열의 재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본인이 자기 말에 의하면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침수가 되는 걸 보고도 퇴근했고 12시 다 돼갖고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 공무원들 늦게 출근해. 공무원들이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공무원들 그런 거 하라고 시켜놓은 자리에 사람들이 출근 안 함으로써 수습도 엉망이 돼버린 뭐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건 결론 현장 방문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휘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맞습니다. 그 산불 났을 때 나중에 갔다 이런 뭐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 그때 기억들 나시죠? 소방차 500대가 막 그럼요. 강원도로 달려가던 거.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센터에서
진두지휘하고 하면 온 국민이 관심 가지면서 이게 국민적으로 수습을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산불 났을 때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헬기 타고 헬기 타고라도 달려갈 그러니까 그때는 거를. 후보 때고 네. 헬기 타고 가겠다 해놓고 막상 산불이 나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실 놀러 와가지고 비싼 신발 자랑 해버렸지. 아니 그리고 청와대에서 빠져나와서 용산으로 가면서 그럼 만약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냐니까 국가지도 통신 차량 뭐 이게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그 통신 차량은 어디다 처박아 놓고서는 집에서 전화로만 화상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로만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한덕수 총리 얘기해야죠. 아크로비스타가 전체적으로 위기관리센터가 다름없이 돼 있다? 돼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지금 국회에서 운영이 빨리 열어서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장 검증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현장 검증해야 되고 하나 더는 안 써도 될 돈 또 쓴 거잖아.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요. 근데 거짓말 같습니다. 네. 한덕수가 아크로비스타에 가봤을까요? 윤석열이 초청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보지 않았을 것 모르게 같은데 뭔가 또 그냥 한덕수는 그냥 바지 총리로 그냥 계속 쉴드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답답합니다. 그때 김정숙 여사가 그 수해봉사했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알리지 않고 가서 나중에 이게 다 종료가 된 뒤에 간 데 산지 이게 철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김정숙 여사는 이때의 모습은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동네 아줌마 그냥. 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 진정성 넘치는 저 활동 이면에 일을 너무 잘하세요. 김정수 여사님 그 살림 솜씨가 대단한 걸로 유명한데 저희 가셔서도 주변의 분들이 오히려 저 모습을 따라서 할 정도로 일을 잘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 때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많이 본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김정수 영부인. 목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시니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저런 데 가면은 오히려 피해를 주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 사진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일을 하실 줄 아는 분이시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있어서 뭐 1억 600만 원짜리 먹거리 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언론에 나오려고 쇼하는 모습 말고 진정성이죠. 언론이 따라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모르게 가서 자원봉사하고 나중에 갔다 왔다고 국민한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국민의힘 김성원. 솔직히 비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에라이 미친 새끼들아. 진짜 노란 미친 인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자원봉사랍시고 갑니다. 참 이런 짓거리 하려면 가지 마. 갔더니 권성동이네 해맑게 웃고 있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전 저거 보면서 진짜 귀신은 뭐하지?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자기들이 봉사하는 게 빛이 난다는 거야. 막 처절해 보이고. 이거 또라이들 아닙니까? 또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곳에 가면 웃음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딱 보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지? 그럼 막 너무 속상하고 그게 그냥 얼굴 표정이 나오는데 그냥 저 사람들은 전 개인적으로 웃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게 약간 방송 용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쪼개고 있는 거죠. 방송 영어예요. 그 혹시 물 들어온 적 있어요? 저 어릴 때 집에 물이 이렇게 수해를 입어서 물이 찬 적이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그 이유가 진짜 다 뻘밭이 됩니다. 그렇죠. 가구만 넣으면 그 뒤 진짜 이렇게 허망한 자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들이 찾아간 곳도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저 말이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나도 군대 있을 때 수해봉사 나갔었어요. 군인들 막 동원되잖아. 진짜 처참해요. 네, 너무 이번에 힘들어요. 저 구룡마을 있죠. 저 강남에. 네. 거기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뭐 침수된 이거 비교 안 될 정도로. 원내 대표단 어. 민주당은 벌써 구룡마을을 찾았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찾는데 여기 지금 이들이 간 곳은 그만큼 피해가 심각한 곳이네. 곳도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던데 전 현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농담이나 할 때입니까 지금? 이게 농담이라기보다는 속마음이 드러난 건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유를 하면 산불 현장에 복구하러 갔어요. 산불 났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똑같은 말이잖아.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해 복구할 때 사실 가장 필요한 게 햇살이거든요. 그래야지 대충 말리고 뭔가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좀 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기본이죠. 인간이라면. 미친놈이죠 완전.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수해가 전 정권 탓이래. 아니 전 정권이 미흡한 점도 있겠죠 하나는. 근데 그거는 퍼센트로 따지면 5%도 안 돼요. 가장 큰 원인은 천재지변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혜가 전 정부 탓이라고 지금 연일 막 권성동도 그렇고 막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이 손발이 안 맞아요. 언론에서는 이번 정부에 좀 면피를 주기 위해서 115년만 내지는 80년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전 정부 탓을 하면 이 천재지변을 손발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저는 가끔 요새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가 착각을 하게 돼요. 이번에도 진짜 이 폭우가 쏟아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재명 의원이 제일 먼저 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의견을 밝혔어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집권당인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착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경기도지사 때 이미 해본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윤석열. 그러니까 웃긴 게 진짜 왠지 푸나님 눈이 와도 생각나게 될 것 같아요. 겨울에 더 걱정되나요? 네. 어쨌든 아니 뭐 저희가 집권했을 때는 수해가 난 적이 서울에 이렇게 혹은 이런 일이 난 적이 없어요. 물론 하늘이 도와서 오는 태풍도 저리 가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뭐 전 정부 탓할 거면 예산 깎은 거라든지 제대로 운영 못한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있을 때 서울을 이렇게 가다가 장마철을 앞두고 그 하수구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진공 청소기인가 그걸 다 이렇게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저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다 수해를 위해서 다 미리 이렇게 청소를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결국 이 지경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은 박원순 시장이 트럭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독려를 했대요. 하수구 치우는 게 제일 먼저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데 지금 비대위 출범시키고 막 지지고 볶느라고 수해 대응은 완전 뒷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그 사진 자원봉사로 간 거예요. 니들 여당 맞냐 하니까 그때서야 자원봉사로 간 거야. 민주당보다 하루 늦게. 그러니까 내부 권력 싸움 하느라고 국민이 저러고 있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자, 그 가운데 이준석은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요. 토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 한답니다. 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쨌건 그쪽에는 비대위원장을 주호용으로 해서 지금 비대위가 출범을 할 건데 이제 비대위원장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을 민주당처럼 뭐 삼선 대표로 중진 뭐 대표로 한 명, 뭐 재선 한 명, 초선 한 명, 원외 한 명, 여성 이렇게 비대위원 임명하잖아요. 네. 근데 권성동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 같으면은 우상호 비대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권성동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지금 있다가 이 사달이 난 게 자기 때문이죠. 권성동 때문이야. 권성동이 그 비대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성동이 그 당연직 의원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당원 당규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윤핵관은 배제하자라는 게 보여주기식이죠. 아니 이번에 이준석을 내보낸 것도 당원 당규하고 어긋나게 행동을 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서 내보낸 거잖아요. 전화로 ARS를 물어보고 하면서. 근데 갑자기 지금은 왜 또 당원 당규의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건지 정말로 고무줄인가요? 이게 총체적 난국인 게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국민의힘이 뭐라도 이렇게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없는 비상 상황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준석과 싸움을 하고 아니, 국민들 어디다 기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능이에요. 오늘. 이게 유전자가 안 돼 있는 놈들이에요.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 같은 소리 하고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 못 합니다. 안 하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국민 눈치 보는 당이고 그나마 국민의힘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게. 지금 얘들 가기 싫을 거야. 봉사활동 얼마나 하고 싶겠어. 날씨는 덥고 뭐 질척질척한 데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오는 거지 뭐.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여당이고요. 자,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무능엔 약도 없다는 게 그거 있잖아요. 무능한 자는 본인이 무능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65.6만 명에 지금 몇 명 안 남아서 그래. 6명. 아, 지금 네, 실시간 보고 만들어주십시오. 계신 분이 29,000명이 네. 넘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만 구독 좀 해주십시오. 해주셔도. 방송을 이렇게 준비 많이 하는 방송은 사실상 없어요. 거의 YTN 수준이지. YTN에서 한 50명이 하는 방송을 우리는 2-3명이 하잖아요. 준비를. 자, 구독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